최근 수학여행으로 경주를 방문하였습니다. 다른 코스들은 눈에 익고 귀에 익었던 곳인데 괴릉은 올해 처음 간 곳이라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괴릉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연못의 수면 위에 왕의 유해를 걸어 안장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괴릉이라는 설명은 있지만 왜 하필 연못이 있던 자리에 유해를 걸어 안장하였는지 상식적으로 물이 있다. 면 다른 좋은 명당이나 편한 곳을 택하여도 좋을 것을 굳이 연못이 있던 자리에 힘들게 만든 이유는 알 수가 없네요. 혹 알고 계신 분이 있다. 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괴릉 사적 제26호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괴릉리 37 소재 괴릉은 정식 능호는 아니고 별칭이며 통상 신라의 38대왕 원성왕의 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괴릉의 위치는 물이 바로 나여 갈라지는 곳으로 남쪽으로는 울산의 태화강, 북쪽으로는 유일하게 북쪽으로 흐르는 형산강을 이룹니다. 그러기에 능을 쓰기에는 부적합 곳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능을 만들어 걸었다 하여 걸괴자를 써서 괴릉이라 합니다. 원성왕은 북천폭우로 인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왕으로 물과 인연이 깊은 왕이었나 봅니다. 괴릉은 현존하는 신라 왕릉 가운데 가장 화려한 무덤이며 통일 신라 시대의 가장 완벽한 능묘제도를 대표합니다. 그러면 질문자께서 물어보신 왜 능을 쓰기에 부적합 곳에다 매장을 했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죠. 우리나라 왕릉은 대개 후대 왕들의 참배 등을 고려하여 국도 주변에 입지시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려조와 조선조의 왕릉들은 하나같이 산수환포, 사신상흥의 명당지세에 터잡고 있는데 경주의 예신라 왕릉들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경주 일대에는 평지릉이 있는가 하면 산지릉도 있고 또한 문무대왕릉처럼 독특하게 수중에 입지에 있는 능도 있습니다. 수중릉이야 예외로 치더라도 주로 평야지대에 터잡던 능묘가 산중턱이나 기슭으로 옮겨 입지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를 전후하여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풍수지리설이 바야흐로 그때부터 능묘 입지의 주요한 변수로 적용되기 시작했던 까닭인 것입니다. 경주시 외동읍 괴릉리에 위치한 괴릉은 그러한 과도기에 조형된 왕릉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 능묘는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인 숭복사 비문과 연관되어 있는 능입니다. 때문에 그보다 앞서 만들어진 선도산 자락의 해종무열왕릉, 송화산 중턱의 전 김유신묘, 내남면 부지리의 경덕왕릉 등이 모두 풍수적으로 그럴듯한 자리에 터잡고 있기는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어디까지나 괴릉이 우리나라 풍수 분묘의 기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성왕의 능으로 추정되고 있는 괴릉은 사실상 풍수적으로 그렇게 좋은 터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무작정 괴릉터를 대단한 명당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알고 보면 순전히 숭복사 비문의 내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억측에 불과하며 최치원이 차냈다는 그 비문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또한 괴릉터가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풍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숭복사 비문에 그런 의문에 대한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괴릉터에는 원래 원성왕의 어머니인 소문왕후의 외삼촌이자 왕비인 숙정왕후의 외조부되는 파진찬 김월량의 원찰이었던 동곡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옵니다. 그런데 원성왕이 풍화하자 유명을 받들어 그의 시신을 토함산 서쪽 동굴에서 화장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그 뼈를 묻을 마땅한 장소를 고르는 것이 크게 문제됐던 것입니다. 신라시대에는 왕의 시신을 땅에 묻는 매장 방식과 화장한 뼈를 바다나 산에 뿌리는 산골 방식도 있었지만 대개는 화장한 뼈를 땅에 묻는 것이 일반적인 장묘 방법이었습니다. 불교식 답의 영향을 받은 데다 완전한 뼈를 얻기 위한 이른바 화기세골의 한 수단으로서 화장 방법을 이용했던 까닭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원성왕의 능묘터를 정하는 일이 난관에 봉착하자 급기야 동곡사터를 능터로 삼자는 의견까지 개진되기에 이르렀는데 그에 대해 그 옛날 공자의 집을 유씨의 사당으로 삼으려 한 중국의 고서를 예로 들면서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세는 이미 능터로 삼는 쪽으로 기울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괴릉의 또 다른 풍수 의무는 바로 수중 안장설입니다. 본래 그곳 능을 건 후 그 위에 흙을 쌓아 봉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괴릉이라 불리게 됐다는 것인데 과연 그곳에 연못이 있었던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장례 방식이 도대체 어디에 연유한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수중왕릉인 문무대왕릉을 흉내내어 그런 장례 방식을 취했던 것은 아닐 테고 그렇다고 청호경에 나오는 늪과 물과 연못과 호수는 진룡이 쉬는 곳이니 진실로 그 안에서 구할 것이오 삼가 밖에서 찾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는
구조를 잘못 이해하여 그런 행태를 보였을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요즘의 음택풍수 논리로 보자면 그야말로 풍수 금기사항을 철저히 외면한 묘가 바로 괴릉인 셈이다. 절터에다 능묘를 조성한 점도 그렇고 뼈가 쉽게 썩을 수 있는 물속에다 유해를 안장한 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어디까지나 역사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법. 비록 신도 초입에 놓여있는 역사람의 얼굴을 한 무인성만큼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괴릉터를 통하여 한국 풍수가 초기에는 어떻게 전개됐던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 능묘가 지닌 풍수사적 의의를 헤아려 줌직합니다. 원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워졌다는 숭복사는 동서에 3층 석탑만 남겨놓은 채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그토록 넓었다는 사찰 경내에는 지금은 대규모 감나무 밭이 들어서 있고 그저 이곳저곳에 간간히 눈에 띄는 커다란 돌들만 숭복사의 옛 영화를 전해 줄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료들을 살펴본 결과 괴릉은 옛 동곡 사터를 능터로 바꾸고 수중에 안장되었다는 것이 그 당시 유풍수지리설이 유입되어 조형된 과도기적 능으로서 풍수에 의한 것만은 확실하나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는 현재 이상의 사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미스터리로 남겠네요. 이상으로 부족한 답을 맺을게요.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